김종울입니다. 오늘 하루 잘들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9시 40분이고요. 저는 오늘 좀 바빠서, 이제야 좀 집에 들어와서 이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세월이 참 빠르죠. 어제 이제 집에 오는 길에 동네를 이렇게 걷는데 그 라일락 향이 싹 밀려오더라고요. 이제 그래서 제 와이프한테 제가 참 시간 빠르다, 10년 됐네 했더니 와이프가 그렇다면서 그래도 기억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이제 앞으로 더 기억할 사람들도 있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좀 서로를 위로하면서 이렇게 지나갔는데 아침에 뭔가 되게 오랜만에 제 책상에 항상 저도 이제 세월호 이 노란 팔찌를 항상 이렇게 놓거든요. 근데 저도 굉장히 오래 차고 다녔죠. 세월호 누구나 그렇듯이 기자들 많은 사람들이 세월호 관련해 가지고 정말 목숨 걸고 취재했죠. 저도 거의 뭐 팽목에 2014년, 15년, 뭐 16년, 17년 계속 팽목에 계속 초반에는 정말 오래 있었고 이제 무트로 올라왔을 때도 있었고 근데 이제 그 기간들이 켜켜이 쌓이니까 저도 이제 어느새 이제 법조로 오고 나서는 세월호와 좀 가까이 한 기간들이 점점 더 멀어졌는데 오늘 아침에 이제 오는 길에 그 영만 엄마라고 계세요. 이미경 선생님. 이렇게 세월호 가족들이랑 연극하고 계신 선생님인데 메시지를 하나 보내주셨어요. 10년 전 오늘 떠난 아들. 참 마음이. 10년 전 오늘 떠난 아이를 더욱 사무치게 그려보는 아침입니다. 헤어나올 수 없는 지옥 같은 시간들 용기 내어 다시 살아낼 수 있도록 불빛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지치고 힘든 날들에는 보내주신 응원과 따뜻한 사랑의 힘을 늘 기억하겠습니다. 긴 시간 곁에 계셔주셔서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세월호 참사 10주기 3653일째 4월 16일 영만 엄마 드림. 이렇게 해가지고 이걸로 메시지, 제가 굉장히 사당역으로 가는 그 지하철에서 굉장히 만원 지하철이었는데 이 메시지를 딱 아침에 딱 받자마자 막 그 사람 많은데 감정이 확 올라오더라고요. 괜찮을 줄 알았는데 역시나. 근데 법원에 도착해서 또 막 사람들 굉장히 많은 거 보고 이제 또 바쁜 일상 오늘 또 보내야지 하고서 이제 서울중앙지법 311 오늘 이재명 대표 이제 대장동 공판이 예정이 돼 있었으니까 대기하고 있었죠. 이제 10시 반에 재판이 시작되니까 한 10시에 대기하고 있었어요. 좀 이것저것 준비하고. 근데 이제 다들 아시겠지만 이제 제가 레거시 미디어 중에 이달 4일에 처음 쓴 그 이화영 전 부지사의 그 폭탄 발언 그거 관련해 가지고 어제부터 또 논란이 엄청 되고 있잖아요. 민주당의 이제 박찬대 의원 비롯해서 이재명 대표도 국기문란 사건이라고 이 이화영 전 부지사가 회유 당하는 과정, 이 과정 속에서 술 먹고 그리고 이제 연어회도 먹고 회덮밥도 먹었다는 요 내용에 대해서 이게 정말 사실이라면 국기문란이라고 이제 이재명 대표가 어제 얘기를 했는데 오늘 아침에 이 대표가 이제 그 법정에 들어오는 과정 속에서 한 10시 한 23분 깨운가요? 24분 깨웠나요? 이제 법정에 내려서 이렇게 걸어 들어와요. 서관에서 보통 걸어 들어오는데 그 선거 기간에는 대장동 공판이 3회가 있었으니까 그때는 이제 본인이 굉장히 감정적으로 이렇게 시간이 금 같은 시간에 이렇게 쓴 게 너무너무 안타깝다고 이러면서 이제 그 감정 표현들을 싹 했죠. 검찰의 이런 압박에 의해서 너무너무 무도하다 막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었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다들 별로 기대를 안 했어요. 저도 오늘 입장 발표를 할 거라 전혀 예상을 못 했는데 이제 오늘 KBS 기자랑 JTBC 기자가
이제 아침에 이제 이렇게 들어오는 거 이제 질문을 이렇게 대기하고 있었는데 이제 기자들이 물어봤죠. 그 대기하는 기자들이 어제 이제 그 발언과 관련해 가지고 진술 조작과 관련해 검찰에서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황당한 주장이라고 그 대표님이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 대표가 갑자기 멈추더니 수원지검 이야기예요? 이렇게 되물은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제 기자들이 고개를 끄덕이니까 그러면 이 뒤쪽으로 잠깐 얘기 좀 하자고 하면서 갑자기 이제 걸음을 멈추고 자기가 이제 지정을 한 다음에 이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검찰청에서 공범들은 접촉 금지인데 검찰청에서 공범자들이 한 방에 모여서 진술 모의를 하고 술판을 벌이고 했다는 것이 과연 검사의 승인 없이 가능하겠냐? 불가능하다. 그러면서 이제 이 대표가 최소 3명의 수감자, 김성태, 이제 방용철, 이화영 부지사 3명이 검사실 앞방에 창고라고 쓰인, 실제로는 그 회의실 방에 들어가서 술판을 벌이고 다 허위 진술 모의 계획을 했다면서, 검찰은 사실은 아니라고 하지만 그 사실이 아니라면 그날 같은 시간에 이 3명의 피의자 수감자들이 어느 검사실에서 소환이 됐고, 그리고 연어회 회덮밥에 술까지 반입한 이 쌍방울 직원들이 있다는 거니까 이 출입 기록을 확인하면 되는 거 아니냐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교도관들을 향해서도 교도관들이 각자 개인적으로 담당한 그 수용자, 구속자가 있기 때문에 교도관들이 수감자를 데리고 왔는지 확인하면 쉽게 나온다. CCTV와 그 출정 기록, 소환 기록 담당 그 교도관들의 진술을 확인하면 간단히 해결된다. 검찰 이 점만 밝히면 된다고. 그러면서 뭘 마지막에 얘기를 했는데 이 말을 딱 마지막에 덧붙였는데, 내가 볼 때는 이런 상황이니까 검찰의 이런 태도를 쭉 봐서는 이화영 전 부지사의 진술이 100% 사실로 보인다라고 말을 탁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들어갔는데, 물론 오늘 공판에서는 이제 다음 기일에 이제 남욱 대장동 그 개발 사업 의혹의 핵심 피고인인 남욱 변호사가 이제 증인으로 출석을 하니까 그에 맞춰가지고 이제 검찰과 이재명 측, 정진상 측이 이제 의견을 교환하는 과정을 갖췄어요. 아침에 10시 반부터 해가지고 6시까지 5시 한 반까지 했죠. 5시 한 반까지 한 것 같아요. 이제 마지막에 이재명 대표가 한 40분에 걸쳐가지고 자기 입장을, 자기가 실제로 이 대장동 관련해가지고 뭐 검찰에서 주장하는 대로 대장동 개발업자들의 이익을 봐주고 자기의 정치적 입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소위 말해서 뭐 성남시장의 재선이 되고 나중에 뭐 실제로 이득을 보려고 이들을 편의를 봐준 거 아니냐는 이 주장에 대해서 이 대표는 이게 그게 말이 되냐, 내가 실제로 봐주려고 했으면은 걔네들이 나를 이런 식으로 이렇게 공산당으로 불렀겠으며, 그리고 실제로 걔네들이 개발업자들이 그 땅 사고 그 땅에 대한 이득을 환수하는 과정 속에서 내가 얘네들의 편의를 봐준 게 뭐가 있냐. 그리고 검찰에서 자꾸 뭐 남욱 측이나 김만배가 뭐 종교단체나 아니면은 뭐 정치 사이트 이런데 해가지고 정치적 지원을 위해 댓글 조작을 했다 막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데 그 증거가 뭐냐고 막 따져 묻는 거예요. 오늘은 이제 각자의 주장에 대해서 검찰은 검찰대로 이 모든 일련의 과정들이 다 이제 이재명의 정치적 이득을 위해서 다 이루어졌다는 식으로 쭉 이제 유동규의 진술과 대장동 개발업자들의 진술이 이렇다는 걸 쭉 강조를 했고, 이제 이재명 대표 측과 정진상 전 실장 측 같은 경우에는 말도 안 된다. 이동규의 진술에 신빙성에 문제가 있다 해가지고 쭉 이렇게 설명하는 이런 일련의 과정을 거쳤던 거예요. 그래서 엄밀히 따지면은 저도 이 기사는 안 썼어요. 왜? 지금까지 내용들이 반복되고 앞으로 실제로 증인들을 불러놓고 이런 내용들이 또 계속 반복될 거기 때문에 기존의 공판에서 대장동 공판과 김용웅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그 공판, 그리고 누구예요? 정진상 실장의 공판 다 반복됐던 내용들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는 솔직히 말하면 이 기사는 안 썼는데, 오늘 제가 아침에 쓴 기사, 그러니까 점심께 쓴 기사, 그리고 지금 쓰고 있는 기사에 대해서 살짝 말씀드리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이재명 대표가 오늘 오면서 갑자기 예정하지 않았던 발언을 했고, 검찰에 대해서 이거는 국기문란이다. 그리고 앞으로 이 부분에 있어서는 확실하게 명징하게 밝혀야 된다. 실제로 내일 모레 이제 목요일 날 민주당 차원에서
수원지검을 방문하고 수원구치소를 방문해가지고 이 대검까지 방문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확실하게 해결을 해라 라는 식으로 이제 그 행동을 보일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역시 사안이 커지는구나. 그리고 검찰도 뭐 못지않게 계속 입장 발표를 하고 있어요. 뭐 말도 안 되는 일이다, 황당하다, 막 계속 뭐 입장문 내고 있고, 그리고 이미 이화영의 진술 자체는 허위임이 다 드러났고, 막 이런 식으로 계속 주장을 펼치고 있어요. 이에 따라서 이제 언론들도 계속 밝히고 있고. 근데 제가 이제 오늘 강조하고자 하는 얘기는 뭐냐면은, 일부 언론에서 이화영 전 부지사의 발언이 4일날 공판 현장에서 나왔고, 그리고 잠깐 그로부터 목요일이었으니까 목요일 날고 월요일 날이었으니까 목, 금, 토, 일. 그러니까 8일 날 이화영 전 부지사가 검찰로부터 이제 결심 공판에서 15년을 받은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언론에서는, 이제 보수 언론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선거에서 이기고 나니까 본인의 내부에서의, 당내에서의 정치적 입지 확보와, 그리고 검찰로서의 이제 이런 사람들의 정치적 입지를 확보함으로써 자기의 사법 리스크를 극복하기 위해서 이거를 어제부터 본격적으로 선거가 끝나니까 발동시켰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단언컨대 얘기하는 건 뭐냐면은, 제가 이 기사를, 관련 기사를 처음 쓴 사람으로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일부 언론들이 여러분 오보를 내고 있는 게, 어제, 그러니까 15일 날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를 포함해서 민주당이 막 엄청 요걸 그 강공 드라이브를 어제부터 걸었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아닙니다. 이재명 대표가 처음으로 이 관련된 내용을 말하기 시작한 건 언제냐? 여러분 4일 밤 10시 30분이에요. 왠지 아세요? 정확하게는 10시 27분입니다. 제가 왜 이걸 정확하게 아냐? 제 기사가, 제가 그날 공판이 6시에 끝났어요. 6시 좀 안 돼서 5시 52분인가 끝났어요. 그래서 53분에 제가 저희 팀장한테 흥분된 목소리로 전화를 했어요. 선배, 오늘 공판 현장에서 충격적인 일이 있었다. 이화영 전 부지사가 오늘 자기가 회유당한 얘기를 했는데, 그 회유당한 얘기의 과정들이, 저희 수원지검 1313호 건너편에 있는 창고라고 붙은 그 어떤 방에서, 실제로는 세미나실 같은 곳에서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의 회장과 방용철 전 쌍방울그룹 부회장 모여놓고, 이 사람들을 보좌하고 서포트하는 쌍방울 직원들이 와가지고 음식 차려놓고, 그 음식이 연어회, 회덮밥 이런 거 깔아놓고, 심지어 종이컵에 들어있는 소주까지 한 잔 마셨다라고 말을 한 거예요. 이 회유를 위해서. 그리고 막 김성태가 자기랑 단둘이 있을 때는, 이게 작년 6월에 일어난 일입니다. 한 번에 일어난 게 아니에요. 여러 차례, 거의 10여 차례 가깝게 이제 일어난 일인데, 김성태랑 단둘이 거기 거기 검찰청에 가가지고는, 이재명이 제3자 뇌물로 기소되지 않으면 형님이 큰일 난다. 이재명이 죽어야 한다. 이 수사의 목적은 결국엔 형님이나 내가 아니라 이재명을 위한 거다. 이재명 끝났다. 이재명이 들어가야 한다는 말을 했고, 결국에는 이런 말들에 작년 6월에 이화영 전 부지사가 넘어가서 결국에는 회유가 됐고, 그 회유가 돼서 그 쌍방울이 총합 800만 달러, 그러니까 스마트팜 비용 관련해서 500만 불, 그리고 이재명 대표의 방북 비용 관련해서 300만 불, 총 800만 불을 북에 줬다라고 한 이 보고가 이화영을 통해서 이재명에게 갔다는 게 바뀐 진술이었어요. 그리고 검찰도 이걸 바탕으로 해가지고 딱 키를 잡아서 이재명을 이제 밀어붙이려고 했던 거죠. 기소까지 하려고 했던 건데, 조사까지 실제로 9월 달에 이루어졌고요. 근데 이화영 전 부지사가 지난 4일 날 이런 일련의 과정이 있었고, 술도 먹고 연호회도 있었고, 소위 말해서 이런 것들이 있었고, 그것도 검찰청에서. 근데 그러면서 말한 게 뭐예요? 검찰청에서 이런 게 있었고, 자기는 회유당했고, 근데 이화영 전 부지사가 뭐라고 했어요? 7월 달에 왜 다시 입장을 바꿨어요? 자기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내 양심에 굉장한 가책이 느껴졌고, 이건 진짜 아니다. 그리고 자기가 생각했던 것보다 이재명의 위기가 나로 인해서 너무너무 크게 발현되는 모습에 대해서 너무너무 안타까움을 느껴가지고 양심의 가책을 크게 느껴서 이제 부인 만나고, 그리고 민주당 관계자들 만나고, 다시 그 한 평도 안 되는 방에서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이건 아니다 싶어가지고 다시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왔다고 진술을 한 거예요. 근데 이 관련된 내용들은 조금씩은 알려줬어요. 실제로 여러분 아시겠지만 제가 옥중노트 올 초에 그 단독 보도 해가지고 막 나중에 뭐 한번 파티 한번 해야죠 막 이런 식의 그 수원지검의 박아무개 검사의 이런 워딩 이화영 전 부지사가 강조한 그런 것까지 보도를 했었고, 그때도 검찰에서 아니라고 이제 막 입장문 발표하고 그랬었는데, 근데 이번에야 제대로 처음에 이제 1년짜리 재판이 마지막이 돼가지고 이화영 전 부지사가 피고인 신문, 변호인의 반대 신문하는 과정 속에서 드디어 이제야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를, 그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좀 이제야 속 시원하게 털어놓은 거야. 그거를 저는 마지막에 돼서 진짜 결심 공판 앞두고 이거를 상세하게 이화영의 입을 통해 전달된 내용들을 상세하게 그 현장에서 너무 충격과 놀람으로 보도를 했던 거고요. 근데 여러분, 근데 이런 과정을 거쳐서 전 당연히 여러분 보도를 했죠. 저희 선배한테 말해가지고 바로 보도했고, 그날 9시 반께 기사가 실제 출고됐고, 이재명 대표가 여러분 10시 반에 제 기사를 여러분 트위터에 올렸어요. 트위터에 얼마나 세게 메시지를 하면서 올렸는데요. 이제 기사를 같이 공유하면서 윤석열 검찰의 이재명 죽이기 사건 조작, 구속자들이 검사실 앞 밀실에 모여 연호회에 술까지 마시며 조작질하는 검찰 공화국이라고 이렇게 메시지를 써가지고 올렸어요. 그러니까 모든 언론사에서 여러분 막 어제부터 이 대표가 뭐 이런 정치적 노림수를 위해 이걸 한다고 얘기하는데 아니에요. 기사 제가 출고하고 나서 1시간 뒤에 기사를 공유를 했고, 그리고 이 기사 여러분 공유된 내용 바탕으로 해가지고 어땠어요? 저희뿐만 아니라 여러 매체에서 이걸 조금씩 다루기 시작했어요. 근데 결정적 계기는 뭔지 아세요? 제 보도 나가고 이 대표 이거 트윗하고 5일날 밤에, 5일날 오후 늦게 검찰에서 이화영의 진술은 잘못됐다고 막 굉장히 반박 입장문을 냈어요. 이걸 또 경기도 이제 수원지검 출입하는 그 법원 출입하는 기자들이 또 이걸 또 보도를 쭉 했고요. 그러니까 4일날 공판 현장에서는 제 기사가 왜 수십만이 봤냐면은 4일날 현장에서는 그 기자들이 10여 개 이상 매체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이화영 전 부지사의 진술에 대해서 안 썼어요. 쓰더라도 굉장히 마지막에 술 뭐 이런 거 하나도 안 썼어요. 그냥 세미나실에서 약간의 논의가 있었다. 제목들은 여러분 다 뭐로 한 줄 아세요? 제목들은 이화영 전 부지사 측의 준비 부족으로 이날 결심 공판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검찰 주장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쓴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10여 개의 기사들이 쭉 나오는데 제 기사가 갑자기 여기서 술판 벌어졌다, 막 연어회 먹었다, 이재명을 죽이려고 막 이런 식의 여러분 기사가 갑자기 톡 튀어나오니까 어떻겠어요? 그 기사로 여러분 몰리는 거예요. 제 입장에서는 제가 솔직히 수원지법까지 다니려면은 왕복으로 4시간이 되는데 집에서 쉽지 않거든요. 근데 그 10개월 넘는 기간 동안 계속 이 재판을 거의 매주 가면서, 공전된 물론 2달이 있지만 거의 매주 가면서 드디어 이제 요게 이제 소위 말해서 흐름이 맥이 딱 터지는구나 하는 느낌이 딱 들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가감 없이 다른 걸 전한 거 아니에요. 물론 저도 변호인을 통해서 그날 현장에서 나왔던 얘기들을 그간에 취재를 하면서 여러 취재를 통해 가지고 많은 이야기를 전하긴 했는데, 그냥 재판 정에서 일어난 일을 그냥 보도했을 뿐이에요. 근데 그 보도한 내용이 막 누군가에게 영향을 주고, 그 영향이 막 검찰이 받고,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에서 이거는 막 국기문란이라고 하고, 그냥 있는 사실을, 그 현장에서 보여진 사실을 보도했을 뿐인데 이렇게 파급 효과가 나고 있고,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전개가 될지 솔직히 좀 궁금합니다. 그리고 끝으로 하나만 더 강조를 하면은, 이 대표도 오늘 얘기를 했지만 되게 이거 간단한 문제예요. 이거 어렵지 않아요. 검찰의 의지만 있으면 됩니다. 검찰이 그냥 하면 돼요. 무슨 얘기냐면은, 여러분 검찰에 들어간다는 거는, 저도 출입 기자지만 검찰에 들어가려면 여러분 신분증으로 그 앞에 게이트를 다 통과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다 기록이 다 남아요. 그리고 이화용, 김성태, 그리고 방용철, 작년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이 사람들 다 구속 중이었어요. 물론 이화용 부지사는 여전히 구속 중이지만, 여러분 구속 중인 사람들이 구치소에서 검찰청으로 간다는 거는 무슨 얘기예요? 왔다 갔다 하는 기록들이 여러분 다 남아 있어요. 그 기록만 여러분 대조해주고, 그 특정된 날짜 셋이서 같이 모였다는 그것만 다 대조해주고, 그리고 그때 이제 CCTV 여러분 다 있거든요. 검찰청 구치소 다 있거든요. CCTV 기록 확인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 쌍방울 직원들이 연어회랑 여러분 소주랑 그리고 저기 회덮밥 샀다 그랬잖아요.
그 직원도 누군지 특정해서 그 사람들이 여러분 사비로 샀겠어요? 설사 사비로 샀다고 해도 그 카드 내역 보면 될 거 아니에요. 그거 압수수색 해가지고 보면 됩니다. 굉장히 간단한 일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관리 교도관들이 각 피고인들을, 그러니까 재소자들을 이렇게 술 먹게 놔둬요? 이런 부분들에 대한 하나하나의 체크를 하면은 이 문제 여러분 어렵지 않아요. 근데 다만 어렵지 않게 해결 가능한데 그 해결 가능한 거에 대해서 과연 이게 결과가 나오면 얼마나 큰 파장을 일으킬지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아직 이게 팩트인지 아닌지 전 모르겠어요. 다만 이화영 전 부지사의 진술이 제가 지난 10개월 동안 현장에서 느낀 바는 굉장히 오락가락한 부분도 있었어요. 진짜 난장판이었어요. 막 부인이 와가지고 정신 차리라고 소리 지르고 그 변호인이 막 이화영 전 부지사 갈팡지팡하고 막 힘들어하고 막 회유당해가지고 막 이런 모습들을 보이고 하니까 막 사임만 안 한다면서 사임하면서 나가고 하니까 진짜 개판 5분 전 나 이런 재판 처음 본다 막 이럴 정도였는데, 근데 진술을 다시 번복하고 나서, 그러니까 자기의 원래 입장으로 돌아가고 나서는 어떻게 됐어요? 지금까지 여러분 변화된 거 없어요. 그냥 쭉 평화롭게 쭉 이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난 10개월 동안 진술이 번복되고 막 혼란스러운 과정을 겪은 게 2달이 있긴 해요. 근데 결국에는 다시 돌아왔고, 그리고 제가 결정적으로 이 진술의 이화영이라는 사람의 진술의 구체성 자체가 상당히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방용철과 김성태가 주장하는 거에 비해서. 제가 그래서 저는 이걸 굉장히 심도 있게 썼던 거고, 결정적으로 제가 이화영 전 부지사의 톤을 좀 더 기사에서 다른 언론사들이 검찰 쪽 입장을 좀 더 강조했었을 때 제가 이화영 측을 좀 더 강조해서 쓴 거는 물론 기사의 차별성도 있지만 가장 결정적 이유는 뭐냐면요. 이화영 부지사가 작년 9월, 벌써 재작년이네요. 와. 재작년 9월 28일인가? 그때 이제 구속이 됐어요. 구속이 됐는데 지금 여러분 1년 10개월, 1년 몇 개월이에요. 9, 10, 11, 12. 그리고 1년 7, 만 1년 7개월이 됐네요. 만 1년 7개월이 됐는데, 실제 여러분 구속 연장을 6개월마다 해야 되니까 검찰이 여러분 2번 연장을 한 거예요. 그 2번 연장을 할 때 그러니까 혐의를 추가해가지고 추가 기소까지 하면서 이걸 막 연장을 해가지고 결국엔 1년 6개월. 그 중간에 2달이 공전됐기 때문에 2달이 실제로 더 늘어나가지고 이제 이렇게 된 건데, 요는 뭐냐면요. 그 사이에 방용철과 김성태 여러분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풀려났어요. 보석으로 풀려나서 지금 여러분 사복 입고 다니면서 정장 입고 다니면서 검찰 재판 받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진짜 놀란 건 그 보석신문 과정 속에서 검찰이 방용철에게 굉장히 소위 말해서 협조적이고 따뜻했기 때문에 가서 치료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몸이 아프다 그러니까. 그러면서 가장 결정적으로 제가 좀 놀랬던 게 지난번에 8일날 검찰 구형을 하는데 이화영에게 여러분 15년을 때렸어요. 15년. 그리고 여러분 방용철에게 실제로 그 실무를 다 담당한 김성태 밑에 있는 그 방용철 전 부회장에게 2년 6개월 때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재판 과정에서 범행을 뉘우치고 참작할 지점이 있다고 말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많은 부분들을 방용철과 김성태가 검찰 측 입장에 서가지고 많이들 도와줬죠. 그러니까 이런 형량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물론 김성태 재판은 따로 분리돼서 이화영과 방용철이 같은 재판을 받고 김성태 따로입니다. 요는 뭐냐면요. 아직 형이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말씀드릴 수 없어요. 다만 지난 4일에 마지막 신문 때, 그러니까 검찰의 구형 전에 마지막 신문 때 이화영 전 부지사가 이런 충격적이고 세부적인 이런 진술을 했고, 저는 현장에 있던 아침부터 있었던 마지막까지 지켰던 기자로서 요 현장을 그대로 전해야겠다는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보도를 했고, 그 1년의 과정 속에서 4일날 이 대표가 받았고 5일날 검찰이 받았고, 근데 이제 총선이 있으니까 총선 기간 동안 약간 사그라들었다가 어제 다시 폭발했고 오늘 더더욱 폭발한 거예요. 그리고 목요일날 또 폭발할 거예요. 왜? 민주당에서 간다 그랬으니까. 그리고 이 이슈는 제가 볼 때 앞으로 6월 7일 날 그날 선고거든요. 이화영 전 부지사와 방용철 전 회장에 대해서. 그때까지도 제가 볼 때는 쉬 사그러들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 개인 입장에서는 저는 자꾸 저한테 누구를 막 편든다 말하는데 저 편들지 않습니다. 편들지 않아요. 제가 오직 믿는 건 그 현장에서 재판장에서 나온 그 발언들, 재판정에서 나온 그 발언들과, 그리고 이게 딱 재판을 제가 지금 벌써 만 2년 가까이 지금 이제
지금 법조 기자를 했는데 기자로서는 12년 차인데 제가 이 재판정에서 계속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은 이 흐름들이 한 번 봐서는 여러분 몰라요. 재판이란 건 여러분 길면 3년에서 5년까지도 되는데 쭉 보다 보면은 아, 이 사람들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어떤 주장을 펼치는지 그 주장을 격파하고 자기의 신뢰를 신빙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하는지가 보여요. 이게 한 번으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일련의 흐름들이 재판에 처음부터 끝까지 마지막을 쭉 보다 보니까 제가 이화영 전 부지사의 공판도 볼 때마다 아, 어떤 부분들이 진짜 이 검찰이 노리는 부분이 무엇인가 딱 보이는 거예요. 물론 이화영 전 부지사의 혐의가 이 대북송금 관련된 것도 있지만 그 쌍방으로부터 받은 그 법카 유용 관련된 거 이화영 전 부지사가 2천만 원 이상 쓴 거에 대해서 인정했어요. 그런 부분들은 잘못했죠. 처벌을 받아야 되죠. 근데 다만 이런 대북송금 관련된 거는 과연 누구를 겨냥하고 있는지 이화영 전 부지사의 공판임에도 불구하고 이재명의 이름이 훨씬 많이 나와요. 그런 부분들을 놓치지 않고 그냥 제대로 전달해야겠다는 게 제 목적이었어요. 예, 그런 겁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지난 4일날 그런 일들이 발생을 했고 기존 레거시 미디어 중에서는 오마이뉴스, 제가 속한 오마이뉴스만 이 부분을 캐치를 해가지고 전달을 했던 거예요. 그게 이런 결과까지 지금 이어져서 온 언론이 막 진짜 막 엄청나게 달려들어서 쓰고 있네요. 근데 답은 간단해요. 말씀드렸듯 이재명 대표가 지금 이야기한 대로 그 검찰 그리고 수원지검과 수원구치소의 그 출입 기록들, 그다음에 쌍방울 직원들의 그 카드 내역들, 그리고 출입 기록, CCTV, 그다음에 교도관들의 진술 요 정도만 확보를 해도 요 사안은 여러분 게임 오버입니다. 그 게임 오버가 어떤 식으로 나아갈지는 앞으로 더 지켜보자고요. 재밌어질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고 제가 아까 서두에 약간 울컥해가지고 그 지난 10년 동안 걸어온 그 세월호의 길들이 막 생각이 나서 약간 울컥했는데 그 세월호 관련해서도 그러니까 여전히 할 이야기가 너무 많아요. 여전히. 그러니까 중요한 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